안녕하세요. 오늘 슬라브의 지적의 숭고한 히스테리 환자 시간입니다. 오늘 그 베냐민의 사적 유물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베냐민의 역사 해석 두 번째. 에, 지난 시간에는 직선적인 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했죠. 막스적 역사관, 이 변증법적 역사관 또는 그 진화론적 역사관, 이런 거에 대해서 역사서술학 이런 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살펴봤는데, 그것은 이제 그 가진 자 또는 그 힘 있는 자, 역사를 주도해 나가는, 사건을 주도해 나가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베냐민의 역사 해석 두 번째로 사적 유물론인데, 이러한 직선적 역사관에서 누락되고 미끄러진 사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의미를 가진, 나름대로의 의미를 가진 사건, 미끄러진 사건, 잊혀진 사건이, 억압된 사건이 있다는 것입니다. 배제된 역사. 그것을 다시 살려내서 그 의미와 가치를 미래지향적으로 부여해 주는 것. 이것이 역사 해석이다. 이것이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미래로부터의 역사 해석이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 과거의 사건이 기다리는 미래라는 것은 바로 현재가 되겠죠. 현재의 우리가 과거의 사건을 단자화시켜서, 모나드화시켜서 거기에 말하자면 창조적인, 그 본질적이고도 창조적인 그 사건이 가지고 있는 그 사건 텍스트가 제시하는 의미, 가치를 밝히는 것이죠. 이것은 그 장점이 있는 반면에 또 단점도 있습니다. 역사 전체적인 맥락을 도외시한다는 또 단점이 있는 것이죠.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적 재화들은 공포 없이는 생각할 수 없는 기원을 가지고 있다. 무슨 말이냐? 그것들의 실존은 그것들을 창조한 위대한 천재들의 노력에만 기반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 사람들의 익명의 고역에도 기반한다. 야만의 자료가 아닌 문화의 자료는 없다. 피라미드를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집트 왕이 만들었죠. 근데 이집트 왕이 진짜 만든 겁니까? 그는 그냥 명령만 한 거죠. 그 밑에 수많은 사람들이 설계하고 또 물자를 모으고 사람 동원하고 또 그 동원된 사람들은 또 매일같이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의 문화, 자료로서의 문화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이에 속된 계급은 과거가 열린 한, 미래의 자원을 이미 포함하는 한, 구원에 대한 갈망이 거기에 있는 한 과거를 전유한다. 이에 속된 계급이라는 것은 이 지배자에 의해서 억눌린 계급 또는 무시되는 계급을 얘기하겠죠. 그들이 만든 역사는 과거를 향해서 열린 한, 또 미래를 향해서 미래의 자원을 포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미래의 어느 시점에 가면 나의 진심을 알아줄 거야 하는 것이죠. 과거의 그 사건이, 이에 속된 계급이 그 주체가 되는 어떤 사건이, 그 묻혀지고 잊혀진 사건이 미래 해석이 이미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갈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는 한 과거를 전유한다. 과거를 전유한다는 말은 과거를 갖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죠? 독점한다는 거죠. 독점적으로 소유한다는 것이죠. 즉 과거는 구원을 가리키는 시간적 지표를 담고 있다. 예, 과거는 과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을 가리키는 시간적 지표, 즉 미래를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미래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억눌린 차원, 반복의 힘으로 소극적으로 과거를 해방시키는 우리의 고유한 혁명적 행동의 미래. 이게 과거를 해방시키는 우리의 고유한 혁명적 미래라는 것. 이게 현재의 해석이에요. 또 현재 해석. 과거로 호랑이 같이 도약하는 현재 해석. 이 억눌린 차원, 이것은 반복의 힘으로 현재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의 힘으로 과거를 갖다가 해방시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증상이라는 거 있잖아요. 증상. 증상도 이 과거의 사건에서 발생하는 것이죠. 과거의 사건이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해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나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현재적인 증상으로 반복 발생하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 그 증상에 대한 해석을 할 때 그 증상이 나에게 주는 고통이 끊어지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해방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사건을 해방시키는 거예요. 과거의 억눌린 차원 반복의 힘으로 소극적으로 과거를 해방시키는 우리의 고유한 혁명적 행동의 미래를 점유하기 위해 우리는 역사 발전의 연속적 흐름을 끊어야 한다. 직선적 역사 서술학의 흐름을 끊어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과거 안으로 호랑이처럼 도약해야 한다. 우리가 역사운동의 연속을 묘사하는 역사 서술학의 진화론과 사적 유물론 사이의 이 근본적 대칭이 근본적 비대칭에 도달하는 것은 여기뿐이다. 역사 서술학의 진화론과 사적 유물론 사이에는 뭐가 있다는 거죠? 근본적인 단절이 있다는 거예요. 단절이. 사적 유물론은 현재는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움직이지 않게 된 시간 안의 멈춤이라는 현재 개념을 포기할 수 없다. 움직이지 않게 된 시간 안의 멈춤. 이게 뭐예요? 이게 단자예요. 이게 단자예요. 요 밑에 나오네. 생각이 멈추는 곳에서 갑자기 극도로 팽팽해진 상황에서 생각은 충격을 발생시키고 그 충격에 의해 단자로서 결정화된다. 움직이지 않게 된 시간 안의 멈춤. 이것이 바로 이게 단자라는 것입니다. 단자로서 사건이 단자화되는, 모나드화되는 거예요. 단자화된다. 역사 발전의 연속적 흐름에서 독립된 하나의 단자, 모나드가 된다. 그렇게 돼야만 그 자체를 텍스트 삼아서 그 자체가 우리에게 부르짖고 있는 그 의미, 그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역사 흐름 속에서 그걸 발견하려고 한다면 오염되는 거예요. 오염. 역사 흐름에 의해서 오염되는 거예요. 그게 그 사건이. 사적 유물론자는 역사적 대상이 그 앞에 단자 형식으로 나타날 때만 대상에 접근한다는 거예요. 이 구조 안에서 그는 사건들의 메시아적인 부동 상태의 기호, 다시 말해 예속된 과거를 위한 투쟁안의 혁명적 기회의 기호를 식별한다. 예속된 과거를 위한 혁명적인 과거를 위한 투쟁안의 혁명적 기회의 기호를 식별한다. 어떻게 됐을 때? 사건이 모나드화됐을 때, 단자화됐을 때, 하나의 사건으로 독립화됐을 때, 그때 우리는 과거를 위한 투쟁안의 혁명적 기회의 기호를 식별한다. 다시 말해서 과거를 해방시킬 수 있는 그런 해석의 여지를 열게 된다 이거죠. 사건들의 메시아적인 부동상태의 기호. 사건들의 메시아적인 부동상태라는 것은 그 단자화된, 모나드화된 그 사건들을 메시아적으로 해방시키는 기호를, 이런 얘기예요. 사적 유물론을 명확히 하는 것은 역사적 움직임을 움직이지 않게 하는 역사적 총체성의 세부를 따로 떼어내는 것의 능력이다. 이 결정화가 움직임을 단자 안에 굳히는 일이 과거의 전유 순간을 표시한다. 단자화시켜야 돼요. 단자 안에 굳혀야 돼요. 즉 단자는 과거가 직접, 다시 말해 진화에 연속된 선의 수평으로 매달려 있는 순간이다. 이 진화에 연속된 선에 수직으로 매달려 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예속된 거예요. 수평으로 매달려 있을 때 우리는 이걸 끊어버려서 이걸 단자화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단자는 지나간 놓친 상황들의 반복처럼, 그리고 혁명적 행동의 성공에 의한 그것들의 마지막 구원의 잠재성처럼 이해된 현재의 혁명적 상황이다. 단자는 과거에 일어난 거지만 그것은 현재 반복되는 겁니다. 증상으로 반복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그 혁명적 행동의 성공을 지향하고 있어요. 그 혁명적 행동의 성공이라는 건 뭐냐? 그들의 입장, 그들의 상황, 그들의 이 본질적 가치를 이해받는 거, 알아주는 거.
그 알아줌을 받을 때 누군가가 나 자신의 그 상황과 나 자신의 입장과 나 자신의 그 불강력적인 어떤 이 행위의 그 어떤 이 필연성을 갖다가 누군가 공감하고 이해해 줄 때 나는 이 나의 행동이 나에게 주는 어떤 고통에서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를 공감하고 내 입장에서 같이 생각해 줄 때 그때 나는 해방되는 거예요. 그게 상담가 아니에요. 상담가. 그걸 해주는 사람이 상담가. 그러니까 상담가라는 것은 현재로부터 과거로 호랑이처럼 도약해서 과거의 내담자의 상황을 단자화시켜서 거기서 그 단자화된 사건이 품고 있는 내담자의 무의식적 진실, 무의식적 욕망, 무의식적 충동 이것을 밝혀내는 거. 이게 정신분석 상담이 되겠죠. 거기에는 과거 자체는 현재로 채워져 있다. 혁명적 기회의 순간은 현재 혁명의 운명에 대해서뿐 아니라 과거에 놓친 모든 혁명적 시도들의 운명에 대해서 결정한다. 혁명적 시도는 반복이에요.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없을 때에는 자신을 알아줄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증상적인 반복을 거듭하는 거예요. 증상으로서의 반복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누군가가 자기 자신을 올바르게 해석해 줄 때까지. 현재 혁명의 실패 위험은 과거 자체를 위협한다. 해방을 시키지 못하니까요. 왜냐하면 현재의 혁명적 별자리는 그 안에서 반복되는 지나간 놓친 혁명적 기회들의 응집처럼 작동하기 때문이다. 현재는 과거의 증상이에요. 현재는 과거의 증상. 그래서 이 과거의 이 증상, 이 과거가 제시하는 이 증상을 갖다 해석할 수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뭐가 되는 거죠? 우리의 과거가 해방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상이 반복이 되지 않는 거죠. 증상의 반복을 단절시키는 것이 해석이에요. 이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창조적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조적이고 생산적이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는 것이 해석입니다. 왜 나의 과거의 그 모나드에 대해서, 그 단자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묻힌 사건에 대해서 왜 비극적인 해석을 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왜 나를 괴롭히느냐 이 말이에요. 가뜩이나 그 나를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그 사건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어서 지금 해방을 기다리고 있는 과거의 사건에 왜 비극적 해석을 함으로써 왜 이중적인 피해를 받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다 더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해석할 수는 없겠느냐 이 말이죠. 해석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해석은 자율이에요. 해석은 자유예요, 자유. 역사는 건설의 대상이다. 건설의 장소는 동질적이고 텅 빈 시간이 아니라 지금으로 채워진 시간, Jetztzeit. 이 Jetztzeit라는 말의 의미가 뭔가요? 건설을 하는데 그 건설의 장소는 어디냐? 바로 내가 지금 해석하는 이 자리가 건설의 장소다 이 말이에요. 네? 무의식은 시간밖에 자리한다. 무의식은 4차원이에요.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의식은 시공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무의식은 이미 억압되어 있는 그 무의식의 그 기표, 억압되어 있는 무의식의 어떤 이 언어들, 이것들은 우리가 그것을 해석할 때 시공의 지배를 받으면서 해석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옛날에는 시공의 지배를 받고 상황의 지배를 받고 사람의 지배를 받아서 억압됐죠. 그러나 우리가 해석할 때에는 시간 밖에, 즉 옛날 과거의 그 동일한 상황, 동일한 인물, 동일한 사건 그걸 전제로 해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전제로 해서 해석하면 그건 일반 상담이 되는 거예요. 그건 대상관계 상담이 되는 거고 그건 일반 상담이 되는 거예요. 락강식의 지적식의 해석은 뭐냐?
창조하는 것입니다. 건설하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 억압된 기표가 있든 어떤 인물에 의해서 억압된 기표가 있든 지금은 그런 거 생각하는 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그 상황 속에서 그런 인물이나 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내가 주관적이고 주체적이고 독립적으로 그 무의식에 억압된 기표를 해석하면 그게 내 거 되는 거예요. 그게 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나를 건설하는 거예요. 나를 건설하는 거. 건설의 장소. 이 나를 어디다 건설할 것이냐. 비극적 해석 위에 건설할 것이냐. 참담한 해석 위에 건설할 것이냐. 파괴적 해석 위에 건설할 것이냐. 나를 어디에 건설할 것이냐 이 말이에요. 그 건설의 장소는 지금으로 채워진 시간이에요. 옛날의 그 상황에서 채워진 시간이 아니야. 옛날의 사건에 채워진 시간이야. 옛날의 상황, 옛날의 인간이 만들어내는 지금이 아니라 나의 지금은 주체적인 지금입니다. 주체적인 지금. 나만의 시간이다 이거죠. 아무에게도 방해받지 않는 나만의 시간이다 이거예요. 내가 창조적으로 나를 건설하는 시간이고 그것이 내 건설의 장소입니다. 무의식은 시간 밖에 자리한다는 프로이트의 명제를 아는 사람에게 있어서 모든 것이 이미 말해졌다. 즉 현재가 짊어진 채워진 시간 안에 과거 안으로 호랑이처럼 도약 안에 프로이트의 반복 강박이 예고된다. 베냐민이 말하는 운동의 멈춤, 시간적 연속의 중지는 바로 정확히 지나간 말과 현재의 말 사이의 이 합선이다. 지나간 말에 대해서 내가 현재에 어떻게 창조적인 의미를 부여하느냐. 이게 지나간 말과 현재의 말 사이의 합선이에요. 지나간 말이 지금 현재 나라는 주체에 의해서 주어지는 어떤 창조적인 말로 해석이 주어지느냐. 이것이 바로 지나간 말과 현재 말 사이의 합선이에요. 그게 과거 안으로 호랑이처럼 도약하는 것이고 현재가 짊어진 채워진 시간이라는 말이고 프로이드가 말하는 반복 강박이고 그런 거예요. 현재의 말은 옛날 말처럼 시간의 괄호 안에 시간의 형시간에 놓여있다. 이 시간의 괄호 안에 놓여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괄호 안에 내가 무슨 해석을 넣을 것이냐 이 말이죠. 시간의 형시간에 있다는 거, 예? 시간의 형시간에 놓여있다는 거. 지금 굉장히 그 중요한 의미들이 나오고 있어요. 시간의 괄호 안에 놓여져 있다는 거. 이 괄호 안에 내가 무엇을 채워 넣을 것인가 어떤 내용을 시간의 형시간에 내가 어떤 내용을 채워 넣을 것인가 이거죠. 만약 내가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말이다. 시간의 변조는 동일하기 때문에 분석자 베냐민에게는 사적 유물론자의 말은 옛날 말과 동일한 가치를 갖는다. 시간의 변조. 예. 시간의 변조. 과거와 현재가 합선하는데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과거에 내가 묻어뒀던 말과 지금 내가 해석하는 말은 다른 거예요. 그게 분석자의 역할이에요. 분석가의 역할. 이것이 무의식의 언어가 치환될 수 있는 근거다. 예. 무의식의 구조화된 언어의 내용을 갖다가 그 기표 하나를 갖다 탁 치환시키잖아요. 그럼 무의식의 모든 언어가 그 기표를 중심으로 재도열하게 되는 거예요. 해처모여가 되는 것이죠. 구조는 바꿀 수 없어도 구조 안에 있는 내용은 바꿀 수 있는 거예요. 인테리어는 바꿀 수 있다 이거죠. 순수한 반복의 과정 안에서 현재 별자리에 지나간 별자리가 영향을 준다. 단자는 전 논리적 옛날 방식이라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순수한 의미작용적 동시성이라는 의미에서 시간 밖에 있다. 순수한 의미작용적 동시성이라는 의미에서 시간 밖에 있다. 뭐가? 단자가. 나의 트라우마가. 나의 묻혀진 사건이. 나의 억압된 기표가. 순수한 의미작용적 동시성이라는 의미. 과거와 현재의 합선. 과거와 현재의 만남. 순수한 의미작용적 동시성이라는 것은
과거의 말과 현재의 말이 만나는 거예요. 이건 시간밖에 있는 것입니다. 시간의 지배를 받잖아요. 지나간 별자리와 현재의 별자리는 더 이상 통시적 선상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 계열체적 합선 안에서 찾아야 한다. 이건 이건 그 입체적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와 현재의 만남을 얘기하는 거예요. 과거와 현재의 만남. 과거 A에서 B에서 C에서 D에서 E에서 F에서 G 이게 직선적 통시적 선상이라면 A 그 다음에 G 이게 과거와 현재가 만나는 것이죠. 예. 따라서 단자는 불연속의 단절의 계기다. 예. 그것은 진정으로 정지된 변증법의 지점이에요. 예. 변증법이 정지된 지점이에요. 아시겠죠? A니까 B가 일어났고 B니까 C가 일어났고 C니까 D가 일어났고 해서 G가 됐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이러한 역사 직선적 역사관에 의한 해석이 아닌 거죠. 불연속적이고 단절의 계획이에요. 정지된 변증법의 지점, 순수한 반복의 지점. 그 지점에서 역사의 움직임은 중지되고 괄호 안에 놓인다. 해석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해석을. 괄호 안에 놓인다는 말은 해석을 기다린다. 해석을 고대하는 거예요. 단자는 해석을 고대하는 것입니다. 어떤 해석? 창조적인 해석, 건설적 해석. 과거가 현재 자체에 의해 해방되고 어떻게 보면 그 안에 포함되는 모습 그대로의 과거의 전유는 운동의 모든 중지 안에서만 과거 현재 사이의 등가관계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과거의 현재의 만남 안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 뭐를 통해서 만나요? 증상을 통해서 만나는 거죠. 증상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만남에서 이 반복 강박적 증상의 반복을 통한 과거와 현재의 만남 안에서 이 과거와 현재 등가관계가 실현될 수 있다. 안에서만 뭐가 실현돼요? 해방이 실현되는 것이죠. 우리는 따라서 역사적 연속으로부터 단자를 따로 떼어내는 것이 어떤 일인지를 안다. 즉 바로 기표의 신급이 따로 떼어지고 승진된다. 그리고 의미의 총체성은 괄호 안에 놓인다. 기표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그 의미가 괄호 안에 놓이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기표가 바뀌게 되면 그 기표에 대해서 채우게 되는 그 의미들은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괄호 안에 놓이게 되는 거예요. 이런 괄호 안에 놓이는 과거와 현재 사이의 합선의 조건이다. 그것들의 동시화는 기표의 자율성 수준에서 만들어진다. 기표의 자율성이라는 거는 그 기표가 어떤 창조적인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기표가. 기표에 어떤 창조성이 있다는 거예요. 기표가 주어지면 또는 기표가 치환되면 그 치환되고 바뀐 기표는 나름대로의 의미를 자율적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따라서 만약 이 현재 텍스트 안으로의 과거의 삽입이 텍스트의 은유를 텍스트로서의 역사의 은유를 지지한다면 놀랄 필요가 없다. 과거의 사진 강광판이 모든 세부사항이 나타나도록 강한 현상을 가진 것은 미래뿐이다. 현상액을 감광판에 뿌려야만 모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뿌리는 거는 미래의 일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다시 락강을 참조해야 한다. 락강은 억압된 것의 회귀를 설명하기 위해 시간적 차원의 도치에 대한 위너의 은유를 사용한다. 즉 우리가 완전한 사각형을 보기 전에 우리는 먼저 사각형이 지워지는 것을 본다. 기표의 치환이에요. 이게 기표의 치환이에요. 기표가 사라지는 걸 보는 거예요. 역사서술하게 지워지는 것을 전제로 사적 유물론이 세워진다. 예. 우리가 억압된 것의 귀환에서 보는 것은 그의
그것의 상징적 시련에 의해 그것의 상징적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해석이에요. 주체의 역사로의 통합에 의해 미래에서만 그 가치를 가질 어떤 것에 지워진 신호이다. 해석에 의해서 주체의 역사로 통합되면서 그 통합되는 것에 의해서 미래에서만 그 가치를 가질 어떤 것에 지워진 신호. 예, 이것이 억압된 것의 귀환에서 보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니까 억압된 것이 귀환할 때는 바로 그런 신호의 기능을 한다 이거예요. 지워진 신호. 그 가치 있는 어떤 것. 근데 그 의미가 이미 어떤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아직 의미가 나타나지 않은 어떤 그 기표. 그 기표가 그 증상에 숨어 있는 것이죠. 상징적 시련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해석이에요, 해석. 해석. 예. 이런 관점에서 억압된 것의 회귀로서의 징후는 징후라는 건 증상. 현재의 혁명적 상황이 아니라 오히려 지배하는 역사의 긴 틀에서 틀 안에서 지나간 놓친 잊혀진 시도들이다. 뭐가? 억압된 것으로서의 회귀로서의 징후. 이게 다 지나간 잊혀진 시도예요. 근데 이게 해석을 받지 못하니까 계속 반복되는 거죠. 반복되는 거. 나 좀 해석해 주세요 하고. 이 상황과 징후를 해결하는 기도를 반복 안에서만 있었을 지나간 놓친 시도들을 상징기 안에서 해방시키려는 이게 해석이란 말이에요. 상징기 안에서 해방시키려는. 이게 해석이에요. 이게. 다시 말해 실현하려는 기도를 구성한다. 실현하려는 기도. 나에게 의미를 주세요. 나에게 나의 의미를 내가 만족할 수 있는 나의 의미를 갖다가 만들어 주세요 이거죠. 즉 혁명은 과거 안으로 호랑이처럼 도약한다. 그 이유는 이게 혁명이에요. 혁명이란 지적의 그 혁명이라는 것, 베냐민의 혁명이라는 것, 베냐민의 혁명이라는 건 바로 베냐민의 역사 해석인데 이 베냐민의 역사 해석이라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과거 안으로 호랑이처럼 도약하는 것, 바로 과거 안으로 들어가서 그 억압된 사건 기표에 대한 그 이 의미를 채워주는 거, 그게 해방시키는 것이죠. 그게 해방이에요. 그게 상징계 안에서의 해방이에요. 그게 상징계 안에서의 해방. 예. 그 이유는 혁명 안에서 반복되는 과거 자체가 미래에서 오고 미래의 열린 차원을 그 안에 품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는 미래를 품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혁명 안에서 반복되는 과거 자체가 미래에서 온다. 왜? 미래의 해석이 완수될 때 혁명이 완료되는 거예요. 미래로부터 오는 해석이 주어질 때 과거의 혁명이 완수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혁명은 미래를 품고 있는 것이고 미래 안에 반복되는 과거, 즉 미래의 해석 안에 과거의 해방이 또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 그노시즘의 시간, 그노시즘의 시간, 모나드의 시간, 아이온의 시간 이거 아시죠? 그다음 크로노스, 그 다음에 카이로스의 시간 다 아시죠? 그노시즘의 시간. 자기 나름대로 어떤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사건마다. 묻혀지고 잊혀진 사건마다. 모나드의 시간. 이거 지금 나왔죠? 베냐민의 역사 해석을 위한 그 어떤 그 과거를 갖다가 단자화시키는 거. 모나드화시키는 거. 그래서 거기에 내가 창조적인 해석을 주는 것이죠. 아이온의 시간. 과거의 그 어떤 그 비참한 시간들. 어떤 그 실패의 시간들, 패배의 시간들. 여기에다가 내가 생명을 불어넣는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는 거. 예를 들면 기독교의 십자가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 때 모든 유대 사람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예수는 끝났다. 예수는 좌절했다. 예수는 실패했다. 예수는 죽었다. 그의 혁명은 실패로 돌아갔다. 이렇게 다 해석했는데 유독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갖다가 새롭게 해석한 거예요. 이건 부활이다. 이건 궁극적인 승리다. 그렇게 해석한 거죠. 이게 아이온이에요. 그게. 생명을 불어넣는 거. 크로노스는 그냥 우리의 일반적인 흐르는 시간을 말하는 것이고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가 만드는 시간이에요. 내가 선택하고 결단함으로써 만드는 시간인데 그게 나의 선택과 결단만으로 만들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늘의 운이 따라야 돼. 하늘의 운. 신의 개입이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원래 카이로스라는 의미는 신이 개입하는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신이 개입하는 시간. 신이 개입하는 시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좀 오래 걸렸는데 여러분 일주일도 평안하고 다음 주에 또 뵙기로 하겠습니다.